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재선거에서 책임 정당은 입 후보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하시는 경우, 반대하시는 경우 한번 참여해 주시죠. 근데 이건 참 논의가 많았던 내용이고요.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당헌 당규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발생하시는 입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고 규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작년에 바꿨죠. 작년에 아예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확실히 도려냈죠.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 그전에 규정이 있을 때도 냈었어요.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그냥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에게 맡기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냈었었죠.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나타난 게 2021년도 4.3 보궐선거였나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다음 부산 그 오거돈 시장. 그러지 않냈죠. 그때는 당헌 당규에 이걸 내지 당연히 뭐 그때 당시에 귀책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전당원 투표로 해가지고 두 서울시장도 후보자를 냈었었고 그렇죠. 부산도 후보자를 냈었었는데 둘 다 그렇죠. 박영선 전 의원이 시장 후보였죠. 네, 시장 후보였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누가 했었었지?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때 국회의원 하셨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테 뭐 그래가지고 둘 다 졌어요. 둘 다 지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이 4.3 보궐선거 이후에 대선에서 넘어가 버렸죠. 그 분위기가 대선 1년 전에 치러졌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부터 그때 당시 홍보를 맡고 있었던 이준석 지금 의원이 당시 홍보본부장이었거든요. 서울시장에. 근데 그 기세로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갔던 것이 이제 현실이었죠. 그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선거였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 어떤 것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또 그러지 않은데 명분도 잃고 선거도 결과 지니까 그 어떤 패배에 대한 어떤 깊이, 아픔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안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투표는 종료가 되었고요. 한번 결과가 집계가 됐나요? 예, 결과 한번 봐볼까요? 이거 너무 진행이 빠른데? 찬성이 83.9.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반대가 16.1%.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거든요. 저도 반대로 했는데. 왜냐면 이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정당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좀 바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내거나 이건 자정 기능. 아까도 어떤 분이 자정 기능을 자체로 걸러야 엘라이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정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걸 법으로 굳이 입 후보를 금지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귀책 사유라는 것들이 또 명백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게 후보자 추천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가 되고 싶은 그 어떤 공직 선거를 나가고자 하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법안으로 모든 걸 다 규율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정당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렇게 찬성이 83.9%, 반대 16.1%, 남성분들이 조금 더 여성분들이 좀 더 높으시네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죠, 여야가 진짜. 그럴 수는 좋은데 안 지키니까 차라리 법으로 쐐기를 박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세대별로 보면 와 30대가 94대 6이네요. 그다음에 40대도 91대 9고 그다음에 50대 78대 22, 60대가 88대 1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아직 뭐 입법 사항까지는 안 갔는데 입법이 되면 전 이거 헌법재판소 아마 한번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출마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하퍼이 난다 위헌이 난다 저도 딱
이렇게 바로 단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은 조금 위헌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법의 만능주의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는데 네. 다만 뭔가 있으면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알아서 여야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러한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식이 맞느냐? 근데 맨날 너희들은 뭐 지킨다고 하고 또 입법기관이잖아요. 정당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배출하는 곳이니까. 근데 스스로 오히려 법을 스스로 당헌 당규를 이걸 위배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국민들 참여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법으로 이걸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저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한 게 입법부란 게 법을 만드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이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말고 정치로 대화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또 이게 어떤 여백의 미가 없으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제 수적 우위나 아니면 법으로 계속 하게 되는 맞습니다. 각박한 상황이.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한번 이 법안은 어떤 한번 발의가 될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